서방의 금빛 탑 주인과 한국의 새로운 용이 만날 때 천지의 기운이 어긋나고 대지가 흔들릴 것. 수백 년 전 조선의 명종시대에 살았던 격암 남사고는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신비로운 경고를 남겼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예정보다 이틀이나 지연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500년 전 조선의 현자가 이미 내다본 운명적 갈등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통화가 성사되었을 때조차 미국 백악관은 침묵을 지켰고 한국의 발표만이 홀로 울려 퍼졌다. 이는 격암유록의 동방이 외치나 서방이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부합한다. 격암 남사고는 1509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나 1571년까지 살면서 수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예언가로 풍수지리와 천문학에 밝았으며 그의 예언집인 격암유록은 한국사의 미래를 다룬 대표적인 예언서로 여겨진다. 비록 후대 위서 논란이 있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핵심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말세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시험에 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큰 바다 너머 황금의 땅에서 온 독수리가 동방의 용과 만날 때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현대 해석가들은 이를 미국과 한국, 특히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을 예견한 것으로 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격암 남사고가 서방의 독수리는 금빛 탑에 거하며 자신만이 하늘의 주인이라 여길 것이라고 기록한 부분인데 이는 트럼프 타워에 거주하며 자존감이 강한 트럼프의 성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격암 남사고는 두 용이 서로 만날 때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 하고 다른 하나는 굽히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와 이재명의 성격적 특성을 정확히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예언서는 더 나아가 서방의 독수리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이 승리해야만 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실제 성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트럼프는 과거 자신보다 스키를 잘 타는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스키를 벗어던진 일화가 있을 정도로 항상 자신이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모든 대화에서 great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한다고 믿는다. 격암유록은 이를 서방의 독수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대함을 말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반면 이재명은 필요하다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인물이다. 이는 겉으로는 유연함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다. 격암유록은 동방의 용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라고 묘사했다. 두 지도자 모두 K-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에너지의 방향성은 정반대다. 트럼프가 외향적이고 과시적이라면 이재명은 내재적이고 전략적이다. 격암유록은 두 용의 기운이 충돌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거칠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두 지도자 간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 차이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고대 예언서는 서방의 독수리가 동방의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할 때 동방의 용은 분노하여 맞설 것이나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전 세계 관세 전쟁은 한국에도 25%의 관세 폭탄을 안겨주었다. 이는 격암유록이 수백 년 전에 예견한 철의 비가 동방에 쏟아질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격암유록의 철과 불의 비가 동방의 땅에 쏟아질 때 장인들의 기술이 시험에 들 것이며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백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구절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관세 전쟁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반도체, 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모두 관세 대상이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25%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스톱 쇼핑 전략, 즉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한 포괄 협상 압박은 격암 유력의 하나의 끈으로 여러 짐을 묶으려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동방의 용은 이 끈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재명 정부가 방위비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모든 것을 연계하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격암 유력이 예언한 동방의 화폐가 휘청거리고 땅값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격암 유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동방의 용이 거대한 북방의 용과 가까워질 때 서방의 독수리가 분노하여 동방을 더욱 압박할 것이며 결국 동방의 용은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받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우려를 언급한 것은 이미 그 조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내 극우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끔찍한 일이라며 한국의 명복을 빈다는 막말을 쏟아낸 것은 격암 유력의 서방 땅의 매파들이 동방의 새 지도자를 독사와 같은 말로 물어뜯으려 할 것이라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로라 루머와 같은 극우 인사들이 한국 선거에 대해 근거 없는 중국 개입설을 제기한 것은 예언서의 거짓된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상기시킨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와 균형 외교는 트럼프 정부에게 친중 성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통화한 것은 미국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격암 유력은 동방의 용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두 세력 모두로부터 의심받게 될 것이며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격암 유력의 북방의 거대한 용이 동방의 작은 용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이는 동방의 용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중국은 한미 갈등을 틈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유혹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한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격암 유력은 오랜 맹약이 새로운 시대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며 한때 형제였던 이들이 남남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과거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다시 패싱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며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다. 격암 유력의 북방의 호랑이와 서방의 독수리가 만날 때 동방의 용은 홀로 남겨져 쓸쓸히 지켜볼 뿐일 것이라는 구절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격암 유력은 또한 동방의 용이 서방의 독수리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물이 바다 너머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3배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격암 유력에는 하늘의 지혜를 두고 거대한 세력들이 다툴 때 작은 나라의 장인들이 고통받을 것이며 그들의 기술이 두 거인에게 나뉘어 바쳐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첨단 장비 도입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기술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생명공학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한국은 어느 편을 들지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격암 유록은 동방의 용이 두 갈래 길 앞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두 길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한국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서 소외될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시장이다. 격암 유록의 동방의 장인들이 만든 보물이 두 거인의 다툼으로 인해 빛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격암 유록의 가장 암울한 부분은 경제 관련 예언이다. 서방의 독수리가 동방의 무역선들을 공격할 때 동방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많은 기업들이 쓰러질 것이며 백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국은 세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격암 유록은 거대한 바다의 물결이 작은 섬들을 삼킬 때 동방의 땅도 그 파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많은 배가 좌초되고 상인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 재편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격암 유록은 큰 나무는 폭풍을 견뎌내지만 작은 풀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관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조업체들은 이미 주문 취소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격암 유록은 또한 동방의 땅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게 될 것이며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청년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예언서의 또 다른 암울한 부분은 화폐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서방의 독수리가 자신의 깃털을 더욱 높이 올리려 할 때 동방의 화폐가 땅으로 떨어져 백성들이 물건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으며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변동은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원유와 가스 가격 상승이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격암 유록은 동방의 백성들이 등불을 켜기 위해 많은 돈을 치러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격암 유록은 바다 너머에서 온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동방의 땅값이 크게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격암 유록은 대외적 갈등이 국내 정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동방의 용이 외침에 시달릴 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갈라설 것이며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은 한미 관계 문제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문제 삼으며 친북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과거 햇볕 정책의 실패 인사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격암 유록의 동방의 용 주변에 모인 신하들이 서방의 독수리를 자극하여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미 감정과 친미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격암 유록은 백성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볼 것이며 가족끼리도 의견이 갈라져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더욱 비판적인 반면 기성세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격암 유록은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낼 것이며 나라 안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흥미롭게도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2025년에 대해 비슷한 경고를 남겼다. 그는 장기화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중지하기 시작한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동방에서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한미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붉은 적군이 두려움에 창백해진다.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결국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작은 섬나라가 거대한 폭풍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한국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역시 2025년을 기술 발전과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해로 예언했는데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시사한다. 바바반가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두 거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격암 유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격암 유록은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방과 서방의 용이 다툴 때 북방의 호랑이가 기회를 엿보며 이빨을 드러낼 것이며 동방의 땅이 사방에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관계의 균열을 틈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를 과시하며 한국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 갈등이 심화될수록 더욱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격암 유록은 북방의 호랑이가 남쪽을 향해 포효할 때 동방의 용은 홀로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 역시 한미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갈등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격암 유록은 거대한 북방의 용이 동방의 작은 용을 자신의 그늘 아래 두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서방의 독수리가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격암 유록은 동방의 용이 두 거인 사이의 전쟁터가 될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격암 유록의 말미에는 문화적 충돌에 대한 언급도 있다. 서로 다른 땅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멀어질 때 오랜 우정도 쉽게 깨어질 것이며 아름다운 노래와 춤도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다. 한류와 미국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와 달리 정치적 갈등이 문화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일부 극우 세력의 반한 감정이 한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반미 정서가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격암 유록은 동방의 아름다운 문화가 서방에서 배척받게 될 때 동방의 백성들도 상처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을 무조건 동경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압박에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격암 유록은 젊은이들이 서방의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는 문화적 변화를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이 한류를 자국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하거나 반대로 한류를 견제하려 할 경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격암 유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성도 경고한다. 동방의 용이 서방과 다투고 거대한 이웃과도 어긋날 때 홀로 서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며 친구라고 여겼던 이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이 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충돌하면서 한국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견제로 인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변수가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이 한일 협력을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다. 격암 유록은 가까운 이웃과의 화해도 외부의 강요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반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다. 미국의 지지를 잃고 중국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면 한국은 유엔이나 G20 등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 격암 유록은 동방의 용의 목소리가 큰 모임에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격암 유록의 마지막 장에는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큰 변화의 시대에 젊은 용들이 길을 잃고 헤맬 것이며 옛 지혜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방황할 것이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의 젊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기존의 친미 일변도 정책과 새로운 다자 외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의 성공 모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외교부와 청와대의 젊은 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기존의 미국 중심 외교 교육을 받은 세대와 새로운 다극 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격암 유록은 새로운 시대의 지혜자들이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따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재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젊은 외교관들과 국방 전문가들은 어떤 나라에서 유학하고 어떤 인맥을 쌓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유학이 필수 코스였지만 이제는 중국이나 유럽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격암 유록은 젊은이들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격암 유록은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신흥 종교와 미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에 빠져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현실 도피처를 찾게 될 것이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 사기나 종교적 사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격암 유록은 어려운 시기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다거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격암 유록은 거짓된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격암 유록에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다. 하늘이 노하여 불과물을 내릴 것이며 동방의 땅이 크게 흔들리고 많은 집이 무너질 것이라는 구절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과 지진 등 자연재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반도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 폭우, 태풍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24년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는 에너지 수급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는 서민들의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격암 유록은 백성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격암 유록은 땅이 갑자기 흔들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공포에 떨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격암 유록은
경제 위기와 함께 식량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동방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쌀과 밀의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45% 정도로 낮아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다. 격암유록은 바다 너머에서 오던 곡식이 끊어질 때 백성들이 굶주림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일부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했던 것처럼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면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격암유록에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스러운 예언도 있다. 백성들이 병들어도 치료받기 어려워질 것이며 의원들이 돈을 요구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구절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져 서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격암유록은 늙은이들이 병상에 누워 한숨 짓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격암유록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격암유록은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젊은이들이 배울 것을 찾지 못해 헤맬 것이며 스승들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미 갈등으로 인해 미국 유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미국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면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나 유럽으로의 유학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미국 중심 교육 체계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격암유록은 동방의 젊은 용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고향을 잊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영어 교육의 중요성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어나 다른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예언도 있다. 동방의 땅에 어둠이 찾아올 것이며 백성들이 등불을 켜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구절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전기료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국가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중동 정세 불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격암유록은 검은 물의 값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모든 물건의 값이 따라오를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격암유록은 불과 물의 힘을 빌리는 것을 두고 백성들이 갈라져 다툴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격암유록은 절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구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힘을 합치면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와 이재명, 두 강한 성격의 지도자가 만나는 이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다.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격암유록은 시련을 견딘 쇠가 더 단단해지듯 동방의 용도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500년 전 조선의 현자가 남긴 예언은 경고일 뿐 최종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격암남사고는 덕을 쌓은 자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신과 덕을 기르는 자들만이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진정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한미 관계의 위기는 단순히 두 지도자의 성격 차이나 정책 갈등을 넘어선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유혹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격암유록은 동방의 용이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때 서방의 독수리도 그 지혜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북방의 용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지혜와 도덕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격암유록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예언서는 현명한 백성이 현명한 지도자를 만들고 현명한 지도자가 현명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격암남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동방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열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다면 아무리 좋은 땅도 황폐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격암남사고가 경고한 암울한 미래를 피해가고 대신 그가 제시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500년 전 조선의 현자가 남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